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풍수학자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 제일 먼저 현관이 얼마나 탁 트여 있느냐, 또 얼마나 넓게 보이느냐를 봅니다. 네, 이곳은 바로 이 집안의 맑은 기운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장소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으로 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오늘 알려드리는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 집안의 색상의 조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를 갔는데 돈통 대신 돈을 담는 철제 요강을 두었더라고요. 하여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곳에 요강을 두셨나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지인 중에 풍수 인테리어를 조금 아는 사람이 있는데 화장실이 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돈통 대신 철제 요강을 두면 좋다라고 알려주더라는 것이죠. 하여 저는 돈을 그 사장님의 손에 쥐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혹시 화장실에 돈을 보관하시나요?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러하듯 세상에는 전문가가 항상 있는 법이고 늘 섣부른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이런 어리석은 미신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보임을 통하여, 우리의 느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번영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나도 모르는 행동들이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네, 하여 그 하나하나가 이치에 맞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그 하나하나가 보편타당성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알려드리는 이 색상의 조화 역시 그러하며 또한 이전에 알려드렸던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그러합니다. 분명 누구라도 처음에는 에이 그런 거 하나가 라고 말을 하다가도 사진으로 또는 영상으로 그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면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풍수가 잘 조화된 곳을 좋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여 여러분, 제가 그 원리를 하나하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설명이 조금 긴 것입니다. 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자칫 이것을 미신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황금색은 번영을 만들어주는 색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왕국이든 가장 번영을 하였을 때는 반드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채가 바로 이 황금색이며 또한 이 황금색으로 궁전 어디든 다 장식을 하였다는 것이죠. 네, 하여 어느 왕국에는 황금의 방이 있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물론 어느 왕국에는 또 문까지도 황금으로 만들었다고도 하죠. 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랑스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지만 이곳에는 모든 것들이 다 황금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고 하죠. 네, 이는 바로 황금색이 토행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토행은 대지, 즉 땅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비옥한 영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하여 이 황금색은 이 집안의 번영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황금색이 많다면 이 집안에 사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 색상은 번영이란 인식을 충분히 각인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하여 현관에 황금색으로 된 그림을 두는 집도 있으며 황금색으로 문 손잡이, 의자 테두리, 탁자 테두리 등을 만들어 두는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집의 남쪽에 황금색으로 된 물건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할 때 이 색상의 기운이 가장 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우리 전통 풍수학에서는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었으며 돈을 보관하는 금고라든가 돈에 관한 모든 것들이 남쪽에 있을 때 그 기운이 가장 커지게 되고 가장 강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검정색은 재물운이 원활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검정색은 오행학적으로는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수행은 학문적인 성취와 금전적인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여 여러분도 꿈에서도 물꿈을 꾸시고 나면 돈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네, 물론 집안에 물그림을 걸어두게 되면 재물운이 살아난다라고 말하기도 하며 또한 저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으며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색채가 검은색이에요. 물론 이 검은색은 서쪽에 있을 때 그 기운이 가장 잘 살아나게 됩니다. 네, 하여 집안 서쪽에 검정색의 물건을 하나 놓아두게 되면 이 집안의 재물운이 잘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 검정색의 물건을 두는 것과 어둡게 두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검정색의 물건을 두는 것은 더 밝게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검은색의 물건을 찾으시려고 참 애를 드실 것 같은데요. 쉽게 여러분이 입으시는 옷 중에서 검정색의 옷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서쪽에 걸어 두시면 됩니다. 아니면 남편의 양복 중에서 검정색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서쪽에 걸어 두셔도 되고요. 아니, 검정색으로 표지가 된 책이라도 한 권 서쪽에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누군가는 에이 그런 것 하나 둔다고 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은 절대 큰 무엇인가가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며 아주 작은 하나가 변화를 주면서 이것이 나중에 큰 변화가 생기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마치 나비 효과처럼 말이죠. 세 번째로 퍼플색은 품위와 격조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서양 풍수학에서는 재물을 위하여 이 퍼플색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색이 무슨 색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바로 이 색입니다. 맞습니다. 쉽게 보라색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분들의 집에 의외로 퍼플색의 물건들이 많고 이 색상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색상은 가을과 겨울에 그 기운을 아주 강하게 잘 드러내게 됩니다. 네, 하여 저도 가을에는 이 색상의 물건을 꼭 집에 하나 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죠. 네, 쿠션의 겉을 이 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정 어려우시다면 퍼플색으로 된 소품을 침실에 안방에 하나 놓아 두세요. 네, 물론 거실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현관이나 주방은 피하시도록 하세요. 네, 이 색상은 원래가 차가운 색상이라 차가움이 아주 강한 현관이나 주방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러하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다툼이나 갈등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며 또한 양보나 부드러움이 많이 생겨나는 것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청색은 합격운이나 성취운을 강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혹시 여러분 큰 시험이나 진급 등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으시다면 당사자의 방에 청색으로 된 조그마한 주머니나 청색으로 된 소품을 하나 놓아두어 보세요.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과거에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이 청색 향주머니가 필수품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오행학적으로 이 청색은 청운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성장의 결실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러하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색상이 바로 이 청색입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도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원한금충은 필수였죠. 네, 분명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집안의 재물운과 번영운, 행복운을 잘 살아나도록 만들어준다는 이 색상의 배치법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